서울의 고급 주택가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 박정순 70세의 검은 제복 차림의 가사도우미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릇은 이 브랜드 말고 헤르메스 세트로 차려요. 며느리가 또 흠잡을 테니까. 그러나 멀리서 며느리 윤서진 40대 중반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다. 어머니도 참 가짜 헤르메스를 쓰시면서 두 여자의 시선이 대문 사이로 마주친다. 짧은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 회색빛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마당에는 화려한 플로리스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른 봄 햇살이 담장 너머로 부서지며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재계에서 박정순 회장이라 불리는 여인의 외아들 도연의 결혼식 날이었다. 정순은 대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미묘한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늘 그렇듯 절제된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스며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이제 곧 며느리가 될 여자 윤서진 때문이었다. 어머니, 서진 씨 차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정순의 시선이 저 멀리 향했다. 흰 벤틀리 문이 천천히 열리며 서진이 내려섰다. 순백의 드레스가 햇살에 부딪히며 눈부신 빛을 냈다.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자태, 마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듯 완벽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처음 인사드립니다. 윤서진입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수는 짧은 순간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영광이라 참 달콤한 말이구나. 하지만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서 와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편히 생각해요. 그때 서진의 손끝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정순의 시야를 스쳤다. 그 반지는 정순이 며느리에게 물려주려 했던 패밀리 링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정순의 눈빛이 잠시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도연은 세련된 미소로 신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역시 박 회장 아들답다. 신부가 정말 품격 있다며 입을 모았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오래된 직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서진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오늘 음식 정말 훌륭하네요. 직접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 집안 잔치는 항상 직접 손본답니다. 정순이 자부심 섞인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다 부드럽게 말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다만 요즘 젊은 세대 입맛엔 조금 짤 수도 있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미묘하게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고 정순의 미소도 굳었다. 첫 만남부터 도발이라니. 정순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신혼부부는 정순의 저택 2층에 마련된 별채로 들어왔다. 서진은 가족이니까 가까이 지내야죠라며 웃었지만 정순은 그 말이 달갑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까이란 경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첫날 아침 서진은 부엌에 내려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내려드릴게요? 정수는 어색한 말투에 눈썹을 찌푸렸다. 아니, 뭐 드릴게요. 서진이 서둘러 정정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잠시 후 서진이 내온 커피잔을 본 정수는 눈이 커졌다. 이 잔 어디서 꺼냈어요? 찬장에 있던데요. 디자인이 예뻐서요.
그건 고인이 된 남편이 쓰던 잔이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단히 굳어 있었다. 서진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아,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물건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순진한 변명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이 여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의인 듯 무례하구나. 그날 밤 정순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트릴 것 같아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정순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2층 방 서진은 전혀 다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거실에 놓인 정순의 오래된 명품 소품들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가짜 티가 너무 나네. 이 집엔 거칠애가 많아. 그녀는 작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1. 시어머니의 약점 체면과 진짜 명품 구분. 그 순간 1층에서 들려온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묘하게 울렸다. 틱탁 틱탁. 마치 새로운 전쟁의 카운트다운처럼. 그날 이후 이한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엔 서로를 견제하는 냉기가 숨어 있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차를 내리며 며느리의 발소리를 들었고 서진은 저녁마다 시어머니의 눈빛을 견뎌야 했다.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부자시댁의 평화로운 일상. 그러나 그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 후 석 달이 흘렀다. 한남동의 봄은 지나고 초여름의 더위가 스며들 무렵이었다. 박정수는 여전히 저택의 중심이었다. 모든 직원은 그녀의 허락 없이는 물 한 잔도 옮기지 않았고 매일 아침 식탁의 메뉴까지 그녀가 직접 결정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정수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서진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녀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정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집엔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끼리만 있는 아침인데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서진의 말은 늘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커피향이 피어오르며 부엌을 채웠다. 잠시 후 내온 식탁엔 정갈하게 차려진 서양식 조식이 놓였다. 오늘은 오믈렛과 샐러드예요. 요즘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요. 정수는 조용히 포크를 들었다. 커피는 진했고 오믈렛은 부드러웠다. 맛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수는 그 부드러움 속에서 뭔가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며느리의 손맛이라기보다 계산된 맛 같아. 며칠 뒤 도연이 출근길에 말했다. 엄마, 회사 로고 디자인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이미지가 좀 올드하대요. 정수는 신문을 덮으며 눈썹을 올렸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서진이요. 요즘 마케팅 자문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에 정순의 시선이 단단히 멈췄다. 자문? 응, 전공이 그쪽이잖아요. 내가 믿고 맡겼어. 잘하더라.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회사 일에까지 관여한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정순이 회사에 들렀을 때 로비는 이미 새 단장 중이었다. 벽면의 로고가 바뀌고 직원들의 복장도 세련되게 바뀌어 있었다. 대표님, 새 브랜딩 정말 반응 좋아요. SNS에서도 이미지가 새로워졌다고. 대표님? 정수는 말을 멈췄다. 사무실 안쪽에서 들려온 웃음소리. 그 중심엔 서진이 있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서진은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에게 다가왔다. 회사 분위기 좀 바꿔봤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요. 정순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한을 줬어요? 도연 씨가요. 가정도 회사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말투엔 단 한 점의 주저함도 없었다. 정수는 가슴속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요즘 젊은 감각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식탁 위에 새로 바뀐 회사 로고가 인쇄된 머그잔을 올려두었다. 그 잔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도연의 아내가 아니야.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구나. 시간은 흐르고 서진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도연은 점점 더 회사에 매달리며 집에는 늦게 들어왔다. 그 공백을 서진이 자연스럽게 채웠다. 가사 도우미의 근무 시간, 식자재 구입 목록, 심지어 정순의 일정표까지 서진이 관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음 주 미용실 예약 제가 해뒀어요. 청담동 모래 살롱이에요. 요즘 그 원장님이 제일 인기 많대요. 내 미용실은 내가 알아서 가요. 어머, 죄송해요. 그냥 도와드릴까 해서요. 서진은 한치의 흠도 없는 미소를 보냈다. 그러나 정수는 그 웃음 속에서 또 한 번의 불편함을 느꼈다. 며느리의 움직임은 섬세하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루는 도연이 집에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서진이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관리 도와드린대요. 세금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대. 뭐라고? 요즘 그런 건 다 세대별로 나눠 관리하는 게 좋아요. 서진이 전문가잖아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 한켠 서진이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해둔 사람의 표정처럼. 그날 밤 정수는 방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다. 부동산 등기증, 회사 지분 문서, 투자 내역서.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결실을 이제 막 들어온 며느리가 좌지우지하게 둘 순 없지.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어머니,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정수는 서류를 덮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러시구나.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됐어요. 그 커피는 이제 식상하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문틈 사이로 서진의 그림자가 비쳤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도 정순의 가슴은 불길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 회의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새로운 홍보 자문위원으로 윤서진 대표가 공식 임명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스크린에 떠오르는 순간 정순의 손끝이 떨렸다. 박정순, 그녀는 평생을 혼자서 쌓아 올린 제국의 여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왕자의 그림자 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여자가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야. 이건 내 세대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대의 공격이야.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다. 이 전쟁 이제부터 내가 주도한다.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박정수는 안방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손끝으로 광택을 확인했다. 그건 그녀가 30년 전 직접 구매했던 바로 그 진주, 남편의 사업이 처음 성공했을 때 기념으로 샀던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그녀는 늘 그 목걸이를 걸 때마다 생각했다. 이건 내 삶의 상징이야. 노력의 흔적이지. 그런데 그날 서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머니, 그 목걸이 혹시 오래되신 거죠? 정수는 거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죠. 세월이 담긴 보물이죠. 그렇군요. 근데 혹시 감정은 받아보셨어요?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갑자기 그건 왜 묻죠? 요즘 가짜가 많잖아요. 제가 아는 주얼리 하우스 대표가 있는데 감정해 주신다길래요. 그냥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도사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수는 외출을 다녀왔다. 집에 돌아오니 응접실 테이블 위에 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리브메종 보석 감정서. 그 상자 위엔 서진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목걸이 감정 맡겨봤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와 함께 감정서가 들어 있었다. 그 아래엔 단 한 줄의 글씨. 천연이 아닌 인조합성 진주로 확인됨. 그 순간 정순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다.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려왔다. 어머니, 놀라셨죠? 저도 믿기지 않아서 2번이나 확인했어요.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아서 감쪽같이 속을 수도 있대요. 정수는 손으로 감정서를 움켜쥐었다. 누가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감정 맡기래요? 어머, 죄송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공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분명히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한 줄 흘렀다. 며칠 동안 정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늘 침묵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로운 브랜드 식기를 들여오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죠. 이런 접시는 이탈리아 수공이에요. 요즘 명품들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수는 가만히 그 식기를 바라보았다. 광택이 유난히 번쩍거렸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또 가짜일까?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요즘 명품은 참 가벼워졌네. 겉만 반짝거리고 속은 텅 비어. 요즘 사람들은 그게 세련됨이라고 하죠. 서진은 망설임 없이 받아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서 싸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식탁 위에 숟가락이 챙하고 떨어지며 두 여자의 시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며칠 뒤 도연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지인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초대된 자리였다. 정수는 그날을 위해 직접 테이블 세팅을 지휘했다. 그녀는 꺼내든 오래된 은식기 세트를 반짝이게 닦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직접 해외에서 공수한 거야. 진짜야. 하지만 파티가 시작된 후 서진이 손님들과 함께 웃으며 말했다. 요즘 이런 디자인, 빈티지풍 가짜가 많대요. 어머님 건도 너무 예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정순의 손이 멈췄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진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잔을 들며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요. 세상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죠. 심지어 사람도. 그 한마디에 서진의 웃음이 굳었다. 잠시 침묵. 그러나 곧 서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가짜라도 관리 잘하면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정순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 말 당신 자신한테 하는 소리인가 보네. 순간 테이블 위에 긴장이 폭발했다.
옆에 있던 도연이 당황해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이미 두 여자의 마음속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그어졌다. 그날 밤 정수는 방 안에서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오래된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들과 함께 진짜 감정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 진주가 가짜라면 내 인생은 더 가짜겠지. 그리고 다음 날 정수는 기자 한 명을 조용히 불러들였다. 며느리 윤서진, 패션 브랜드 대표라지요? 그 브랜드 진짜 명품입니까? 이틀 뒤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패션 CEO 윤서진, 명품 짝퉁 유통 의혹 제기. 정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미소만이 떠올랐다. 그때 2층에서 급히 내려오는 서진의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정수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글쎄, 요즘 세상엔 진짜와 가짜가 너무 헷갈려서 말이야. 어머니, 설마. 난 그저 진짜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서진은 분노에 떨며 외쳤다. 당신 사람까지 망가뜨릴 셈이에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명품보다 더 비싼 게 뭔지 알아? 체면이야. 난 그걸 잃지 않을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엔 슬픔보다 복수의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좋아요, 어머니.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한남동 저택의 불빛이 꺼졌다. 그러나 창문 사이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은 마치 불타는 전장 위의 잔불처럼 깜빡였다. 그 속에서 두 여자의 숨은 전쟁은 이제 막 진짜 불길로 번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정순의 한강뷰 아파트 거실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호텔 뷔페 못지않은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한우 스테이크, 트러플 오일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정수는 고급스러운 식탁 위에서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잘 커줄 줄이야. 서진이 참 잘했어. 말 끝에는 칭찬 같지만 어딘가 묘하게 가시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늘 조언해 주시잖아요. 정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서진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내가 감히 나한테 배울 게 있다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자기 멋대로야.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품격은 남편의 위치에서 나오는 법이지. 그 말에 도연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요즘 그런 말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꼰대야? 너희가 사는 이 아파트, 이 가구, 이거 다 누가 마련해 준 건데? 순간 서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이긴 하지만 도연이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그래, 열심히 했지. 하지만 세상엔 열심보다 기회가 더 중요하단다. 그 기회를 누가 줬는데? 정수는 잔을 쨍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만해요.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어요. 너희 방식? 정순의 시선이 서진에게 꽂혔다. 서진 씨, 당신 방식으로 살면 가정이 무너져. 결혼은 전쟁터가 아니라 책임이야. 그걸 모르면 며느리 자격도 없어.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튀어나온 대답. 그럼 어머님은 시어머니 자격이 있으세요? 그 한마디는
폭탄처럼 떨어졌다. 정순의 얼굴에 분노가 일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앞까지 걸어왔다. 뭐라고 했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저도 이제 그만 감정 없이 듣기 힘들어요. 늘 비교하고 간섭하시잖아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님 사업의 하청업체 같아요. 도연은 급히 나서며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만해, 제발. 그러나 정수는 이미 폭발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너 나 몰래 회사 주식 팔았지? 서진은 깜짝 놀라 도연을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해? 정순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단다. 내가 만든 회사 주식을 내 이름으로 넘겨줬더니 팔아서 4명의 계좌로 옮겨놨더라. 그건 투자하려고 한 거예요. 도연이랑 상의해서. 도연이랑 상해? 정수는 아들을 노려봤다. 그럼 넌 알고 있었단 말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정순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떨렸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나를 속이는 사람은 못 봐. 서진 씨,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서진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수는 무너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준 걸 지키라 한 게 죄야?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진짜 너무 멀리 가셨어요.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리고 침묵 속에 아파트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던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 내가 옳았어. 며느리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그 순간 정순의 눈가를 스친 건 묘하게 쓸쓸한 눈물 한 줄기였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골목길에 흰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췄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 정순이 그토록 자랑하던 체면과 권력, 이제 내가 흔들어 놓을 차례야. 도연의 사무실로 들어선 서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연 씨, 어머니가 집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건 집안뿐만 아니라 회사까지예요. 도연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서진이 이렇게까지.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사랑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서진, 너무 위험한 길이야. 어머니랑 맞서면 집안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 서진은 차분히 도연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숨만 쉬는 건 이제 지쳤어요. 이 집안의 비밀, 어머니가 오래 감춰온 진실, 이제 폭로할 거예요. 그날 오후 정수는 저택 안방에서 오래된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서진 씨가 그 서류 확인했어요. 정수는 순간 경직되었다. 서류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전화 너머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그녀가 이사 관련 계약서, 회사 지분, 은행 계좌까지 확인했어요. 심지어 투자 기록까지 다 알아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체면, 권력, 그리고 비밀까지 이제 모두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날 저녁 서진은 도연의 도움을 받아 정순을 집안 응접실로 불렀다. 어머니,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와 사진을 펼쳤다. 그 안에는 정순의 오랜 재산관리 내역, 회사 지분 명세,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 사본까지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서진은 고개를 들고 정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참고 있었던 이유 알죠? 저도 도연도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언제 터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숨은 전쟁은 끝났어요.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죠.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서진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계산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결단이 담긴 냉정을 읽었다. 이 여잔 이제 나랑 맘먹는구나. 며칠 뒤 저녁 파티가 다시 열렸다. 그날의 손님들은 정순의 오랜 친구와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서진은 차분하게 손님들에게 명함을 나누며 말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지분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소유권 증빙을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거 거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수는 와인잔을 손에 쥐고 가만히 지켜봤다. 그녀가 오래 자랑하던 권위와 체면이 서진의 차분하고 단호한 말 한마디에 서서히 흔들렸다. 그때 도연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엄마, 이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순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숨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뿐이 아니야. 서진, 이 여잔 나와 동등하게 싸울 수 있어. 그날 밤 저택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그러나 거실과 복도 그리고 창가를 따라 흐르는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정순과 서진 그리고 도연 세 사람의 숨은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서진의 미소 속에는 결연함이 있었고 정순의 눈빛에는 복수와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 사이에서 사랑과 책임 그리고 두 여자의 전쟁 속 균열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저택 안 창문 너머로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불빛이 물 위에 부서지는 순간 세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울 한남동 저택의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거실의 고급 가구와 오래된 소품들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정수는 안방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랫동안 그녀의 상징이었던 진주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목걸이를 걸고 오래된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겼다.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계산은 끝났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다. 엄마, 아침이에요. 오늘은 가족끼리만 식사해요. 정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서로 솔직해지자, 도연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2층에서 가볍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도연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와 테이블 앞에 앉았다. 정순의 시선과 서진의 눈빛이 교차했다. 서로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긴 침묵이 흐른 후 정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진, 이제 이해했어. 너도 이 집의 일부고 나도 여전히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야. 서로 다투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이제 그만두자. 서진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어머님. 이제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지내고 싶어요. 서로를 인정하면서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놓였다. 고소한 커피 향과 달콤한 빵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정수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진에게 한 발짝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함께 지내야 하니까 잘 부탁한다.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오래된 저택 안의 긴 그림자가 서서히 풀리며 따뜻한 햇살이 집안 곳곳을 비추었다. 숨은 전쟁은 끝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경계가 아닌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이해와 존중이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구나. 서진은 도영과 함께 창가에 서서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요. 저녁 노을이 저택을 물들일 때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더 이상 서로를 겨누는 날카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저 같은 집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새로운 가족의 그림자일 뿐이었다.